손잘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네 번째 시간은 김명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박세암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김명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시죠. 아들은 엄마를 키우고 손주는 할미를 철들게 했다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키웠다라는 말의 뜻이 궁금해요. 네, 보통의 부모들은 네. 자식을 지지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반대였어요. 처음 하는 엄마 노릇이라 많이 서툴렀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유치원 발표하는 날인데 제가 직장 때문에 못 가고 할머니가 대신 가셨어요. 제가 아이에게 엄마가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했더니 글쎄 꼬마가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능력이 있어서 집안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잖아요. 다른 엄마는 집안일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약간 울컥해요. 유치원생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대견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제가 다짐을 했죠. 그 아이의 능력 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네. 노력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그 아이들한테서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요. 저는 제도권의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살다가 50세에 대학을 갔고 남편과 아이들의 지지로 석사까지 했어요. 와, 엄마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걸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지지를 해줬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더니 아들이 필통과 헤어밴드를 선물했어요. 그걸 주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네. 마음껏 즐기면서는 제가 쓰는 멘트인데 아들이 쓰대요. 저절로 보고 배웠나 봐요, 아드님께서. 그러면 부모님은 왜 공부를 안 시키셨을까요? 네, 제가 살던 시대에 뭐 농촌의 맏딸은 공부보다가는 동생 키우는 게 일이었어요. 뭐 제가 자랄 때마다 이제 나이에 맞게 그에 맞는 일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사는 여자애들에게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키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고 또 남편 뜻 잘 받들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랐죠. 네. 그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대요. 네, 그때는 또 그런 시대상이었고 그렇게 받은 양육 방식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밥하고 빨래 해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의 무능함이 오히려 아이들을 자립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런 엄마에게 알아서 잘하는 아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 이 부모님에게서는 뭘 배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삶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농사를 업으로 하셨으니까 뭐 하늘에 순응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셨죠. 특히 어머님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은 보통 밥 먹는 식구가 10명 정도였죠. 농사 뒷바라지에다가 또 세참, 식사, 빨래까지 집안일이 엄청났을 텐데 늘 묵묵히 해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뭐를 지시하고 시킨다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86세이신데 주어진 삶을 순응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살고 계세요. 네. 저는 엄마 딸이지만 엄마같이 살지 못해서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런 삶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자제분들은 엄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자신들을 양육할 때 우왕좌왕한 초보 엄마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제는 아빠가 된 아들로서 서툴었던 엄마의 그 과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엄마가 점점 더 좋게 변해져 가지고 좋았어요 뭐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요. 큰아들은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좋게 변해서 좋다고 하고 작은 아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나 특별히 강요하지 않는 것은
친정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저는 손주의 개인 삶을 존중하며 키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히 뭐 말할 건 없는데 많은 부모들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는 비범한 사람이 되라고 행동하잖아요. 평범하고 비범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부모님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손주들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격도 존중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도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라는 네.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손주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 양육자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야 손주가 똥을 싸도 예쁘고 네. 물을 엎질러도 예쁘고 네. 손주가 성가시게 해도 웃으면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특별히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능력에 맞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손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립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손주는 어떤 존재세요? 예,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네. 함께 키워주셨어요. 같은 집에서. 그때 아이들이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아이들을. 저는 시부모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나는 이 두 놈만 보면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는데 그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은 그런 조부모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이 생각나요. 두 놈을 보면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두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 부부도 손주들에게 그런 조부모가 되려고 해요. 와, 시부모님 말씀하시니까 눈시울이 좀 붉어지십니다. 정말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나 봐요. 감사해요. 예, 정말 옆에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손주가 할머니를 철들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건 어떤 얘기예요? 저는 저에게 손주는 하늘이 보내준 귀한 선물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막 싸웠지만 손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손주가 오면은 대단한 인고 부부가 돼요. 손주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걸 보면은 손주는 대단한 존재인 게 확실해요. 네. 아주 귀한 보배지요. 정말 행복한 손주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육의 지혜 생각하시는 말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양육은 무엇을 많이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가들은 태어났을 때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특별함을 스스로 연마할 때까지 팔을 넓게 벌려서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믿어요. 신뢰가 바탕이 된 사랑. 나는 부모님한테 순응하는 것과 긍정을 받았었고 저희 아이들은 철없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본인들의 자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 손잘TV 연륜의 양육 지혜는 김명진 편으로 아들은 엄마를 키우고 손주는 할미를 철들게 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